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능 높은 사람들의 특징과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똑똑한 걸 모른다. 인간관계에서 똑똑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쟤는 왜 이렇게 겸손 떨지? 일부러 저렇게 바보 같은 척 하나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진실이다.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실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뛰어난 점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특정 개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안다. 이들은 모른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 짐 위너는 똑똑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스틴 크루거와 데이비드 더닝의 연구를 인용하며 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지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똑똑할수록 자기가 똑똑한 걸 모르고 어리석을수록 자신이 똑똑한 줄 안다는 뜻이다. 이런 경향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한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이 똑똑한 점을 잘 모르더라도 앞서 나가는 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남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큰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적응력이 매우 좋다. 지능이 높은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원칙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융통성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신문 편집자 도나 해밋은 어떤 제약이나 한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지능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거나 환경 자체를 바꾸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보듯 적응력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 애쓴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모두 적응력을 요구한다. 또한 직장에서도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잘 대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 이런 능력은 지능뿐만 아니라 경험과 태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상황에 맞는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정적으로 궁금해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탐구한다고 덧붙였다.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이든지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태도는 학습의 시작이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탐구심은 과학, 예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궁금한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 결국 호기심은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힘이 된다. 네 번째, 마음이 열려 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이나 기회에 대해 자신을 닫지 않는다. 해밋은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개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문제 해결에도 큰 이점이 된다.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면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열린 마음은 지식을 넓히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 대부분 개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지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똑똑한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할 때 보통 사람들보다 만족감을 덜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하고 복잡한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그들은 대화의 깊이나 주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벼운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누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편하게 느낄 때도 있다. 여섯 번째, 자제력이 높다. 똑똑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분명히 하며 여러 대안을 고려하고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고 한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자제력과 지능의 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하기도 했다. 2009년의 한 연구에서는 작은 보상을 즉시 받는 것과 큰 보상을 나중에 받는 것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지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자제력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즉각적인 재미보다는 미래의 성과를 중시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자제력을 기르는 것은 자기 관리와 더 나은 결정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더 큰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힘을 기를 수 있다. 일곱 번째, 유머러스하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능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똑똑한 사람들은 유머를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과거의 한 연구에서는 만화에 더 재미있는 설명을 덧붙인 사람들이 언어 지능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문 코미디언들이 높은 언어 지능 점수를 기록했다고 보고되었다. 유머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유머를 잘 아는 사람은 대화에서 상대방을 웃게 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유머는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은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유익하다. 유머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덟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똑똑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린다고 말했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잘 파악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서 지능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하게 도와주고 지지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결국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홉 번째, 겉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여도 연관 지을 수 있다.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연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특정한 패턴을 똑똑한 사람들은 쉽게 찾아낸다. 예를 들어 회와 수박은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날 것으로 먹고
차갑게 즐긴다는 점에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널리스트 찰스 두이그는 이런 연결짓기가 창의성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능력은 문제 해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를 만들거나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보통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독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다양한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은 창의성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0번째, 할 일을 자주 미룬다. 똑똑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과학자들은 이들이 심지어 중요한 일조차 미룰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미루는 것이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브 잡스도 전략적으로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그랜트는 스티브 잡스는 즉각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일을 잠시 미룰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을 미루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잠시 멈추고 상황을 돌아보는 것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똑똑한 사람들은 때때로 일을 미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업무 효율을 위해 일을 미룬다. 이렇게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만약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무언가 막혀있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그 일에서 벗어나서 멀어져라. 그렇게 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지능 높은 사람들의 특징과 지능 높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